안녕하십니까. 5주차 1차시 생활성의 통계 2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5주차 1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그 확률의 그 변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무엇이며 이게 자료가 그죠? 이산형 자료일 때, 연속형 자료일 때 어떻게 구분돼서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의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률 변수죠. 이제 변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변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뭐 0이 될 수도 있고 0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그죠? 1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1, 2, 3 이렇게 뭘 구할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이제 변수 처리하는 거죠. 이 변수가 움직이는 수니까 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의 대표적인 수를 이 변수를 가지고 수식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수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수학에서 말하면 마치 그죠? 함수처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분수에다 확률 분포 이제 확률을 구해서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 표본 공간, 우리가 표본 공간을 배웠죠. 뭐가 발생할 수 있는 뭡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랬죠. 그래서 확률 실험의 표본 공간에 각 결과에 숫자를 배정하는 규칙이나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한다.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뭡니까? 대표적인 어떤 수가 있는데, 그죠? 그 수를 변수 x를 이야기하고, 이 x 이제 배정하는 규칙이나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한다. 정말 확률 변수는 뭡니까? 함수라는 얘기죠,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x에서, 그죠? 함수가 되는 거죠.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확률 변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고,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이제 요 함수를, 그죠? 함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흔히 우리 함수 같으면 여러분들 아마, 수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죠? 요거 우리가 정의역이라 그러죠. 표본 공간이 정의역이고, 요 실수, 요것이, 그죠? 치역이 되겠죠. 치역이 돼서, 그죠? 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값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그죠?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 뭡니까? 표본 공간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응하는 뭡니까? 확률을 대응시켜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즉 말해서 어떤 실수값 있죠? 실수값을 우리가 확률은 뭐가 됩니까? 항상 0,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0이라는 것은 확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1이라는 이야기는 그죠? 확률이 항상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래 바꿔주는 거죠. 요 함수, 요걸 갖다 그죠? P 함수, 요걸 갖다가 확률 함수라고 그럽니다. 확률, 잠시만요. 요를 확률이죠. 결국 말하면 확률인데 이걸 이제 일종 함수죠. 그죠? 어떤 1값에 대응되는 확률 6분의 1, 뭐 2에 대응되는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그죠? 함수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래프로 표시된 걸 갖다 그죠? 대응시켜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를 한다. 그래서 확률 함수, 즉 말해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뭐가 됩니까? 함수고 이 함수를 다시 받아서 뭐가 됩니까? 확률로 대응시키는 확률 함수가 있고
이 확률 함수를 그죠? 어떤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항은 뭐가 됩니까? 이 사항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이제 눈의 수입니다. 그죠? 그럼 표본 공간은 뭡니까? 6가지죠? 1, 2, 3, 4, 5, 6. 이게 6가지 되죠. 그 다음에 확률 함수는 뭐가 됩니까? 던졌을 때 뭐가 됩니까? 숫자가 1이 나온다. 그럼 1이 나올, 그죠? 뭡니까? 집합은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로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나올 뭡니까? 변수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x라는 것은 1로 보내주고 2는 2로 보내주고 이렇게 숫자로 이제 보내주는 눈이죠. 그죠? 눈을 뭡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값을 함수의 규칙이죠. 함수 규칙이 뭡니까? 이게 정하기 다른 말입니까?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두 눈의 합이 뭐 3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두 눈의 합이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확률 이렇게 그죠?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건 함수니까 규칙은 뭡니까? 정하기 나름이죠. 규칙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표본 공간 S는 같다. 확률 변수는 앞면의 수로 정의한다. 그래서 앞면의 수가 이제 뭐 변수가 되듯이 함수니까 그죠? 여기 이제 함수 규칙이죠. 그래서 이 함수가 있으면 함수 규칙이 있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표본 공간에 뭡니까? 숫자를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실험의 결과를 표본 공간에서 숫자로 정해라 라는 규칙이 바로 이 확률 변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 함수는 어찌 됩니까?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배정하라 그랬죠. 그럼 이 확률 함수는 뭐가 됩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래서 여기 바로 뭡니까? 확률 함수죠. 확률 함수가 되고 요거에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프나 이걸 그린 것 확률 분포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변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확률 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확률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 함수에 대해서 뭡니까? 확률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라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6입니다. 자,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이 3번 던질 때, 이제 표본 공간은, 그죠? 우리가 배웠죠?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둘, 넷, 8가지죠. 2의 3승에서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여기 보시면 H는 앞면, T는 뒷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HTH, THH, HTT, THT, TTH, TTT. 그래서 이제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이 표본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뭘 배웁니까? 이제 조합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순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뽑기 있죠. 그걸 배우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표본 공간에 대해서 그죠? 표본 공간을 뽑는 이 개수는 뭡니까? 뭐를 가지고 하냐니까 앞에 확률 있죠. 확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했고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넘어갔죠. 그죠? 또 여러 가지 규칙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확률 쪽에 대해서는 이제 더 필요한 사람은 책을 찾아서 보든지 이제 그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하는 목적은 지금 이야기했죠. 이 표본 공간을 추출할 때 이 개수를 이제 그죠?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 개수를 구하고 나면 이제 그죠? 이 분석하는 것은 통계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표본 공간은 8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바로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니까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표본 공간.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줍니다. 함수는 뭡니까?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확률 변수는 이제 저쪽에서 뭐를 주냐니까 자, 규칙을 주는 거죠. 이게 함수니까 규칙은 뭡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규칙이죠. 어떻게 규칙 줬습니까? 앞면의 수로 정의하는 거죠. 앞면의 수로 정의하면은 자, 확률 변수의 이게 치역이죠. 치역은 뭐가 됩니까? 앞면이니까 앞면이 한 개도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던졌으니까 한 번 넣을 수 있고 2번 넣을 수 있고 3번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치역은 뭡니까? 0,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3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을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거죠. 나열한 거 여기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는 뭐가 됩니까? 0에 대한 확률 함수는 뭐랬죠? 전체 일어날 경우수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체는 뭐가 됩니까? 8가지 중에서, 자, 앞면이 제로니까 앞면이 없는 거는 뭐가 됩니까? TTTT, 요거죠. 그죠?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1. 자, 확률함수가 1이면 뭐랬습니까? 앞면이 한 개라 그랬죠. 앞면이 한 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아니다. 한 개 같으면은 하나, 둘, 세 개죠. 8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라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앞면의 수가, 규칙이 앞면의 수를 했으니까 앞면의 수가 2입니다. 그죠? 2면은 하나, 둘, 셋. 이것도 세 개죠. 그죠? 그래서 8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함수 x가 3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확률 함수 규칙이 그랬죠. 앞면의 수가 3개니까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뭡니까? 확률 함수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뭡니까? 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게 그죠? 여기 뭐라 그랬죠? 확률 분포라 그랬습니다. 자, 가능한 사건이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TTT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에서 여기 바로 여기서 말한 거죠?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실수값이 되겠죠? 어떤 수두리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뭡니까? 0에서 1 사이로 가는 확률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TTT일 경우는 x가 제로인 경우죠. 뭡니까? 앞면의 수가 제로인 경우죠. 앞면의 수가 한 개인 것들은 모으는 거고 두 개인 경우는 모으고 세 개는 모으죠. 그러면 함수가 되는 경우죠. 요거는 뭡니까? x값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렇게 대응되는 x함수가 되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면은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여기 바로 p의 x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하죠. 여기 확률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요렇게 이제 그죠? 도표를 그리는 요걸 갖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그럽니다. 분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 함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분포를 또 뭡니까?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표시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앞면의 수가, 이게 확률 변수죠?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앞면의 수라 그랬으니까 0일 때는 요만큼의 확률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요까지 확률이죠. 1일 때는 요만큼, 2일 때는 이렇게, 그죠? 요 값은 요가 아닙니까? 그죠? 8분의 1, 8분의 3이죠. 여기 8분의 1, 요 값이 8분의 1, 여기 바로, 그죠?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여기 이제, 그죠? 그래프가 되겠죠. 요걸 뭡니까? 히스토 다이어그램이라 히스토그램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4.7이 자, 동전 이제 두 개를 던집니다.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 나오는 횟수가 바로 뭡니까? 함수죠. x에 되겠습니다. 이제 요 값이 이제 그죠?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이제 표본 공간을 구해야 되겠죠. 표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실수값으로 가겠죠.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죠. 그죠? 자,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나오는 경우에서는 2의 이승에서 그죠? 네 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앞면에 나오는 횟수니까 이건 앞면 나오는 수, 앞이니까 앞면 나오는 수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앞뒤는
1로 가고 d압도 1로 가고 dd는 0으로 가겠죠. 여기 바로 x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확률은 뭐가 됩니까? 자, 0이니까 전체 4개 중에서 뭡니까?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저 P에 뭐가 됩니까? X가 뭐일 때? 0일 때 확률. 그 다음 P가 X가 뭐일 때? 1일 때 확률이죠. 1일 때는 두 개가 있죠. 그 4분의 2가 되겠죠. 이것도 P에 뭐가 됩니까? X가 2일 때의 확률이니까 2가 넣는 거 아빠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나오는 그 표본 공간하고 확률 변수하고 대응하는 확률을 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약간 좀 복잡한 경우. 자, 두 개의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은 표본 공간 S는 몇 개입니까? S는 36가지죠. 36가지고 모든 경우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규칙이, 자, 저기서 오는데, 두 눈의 차를 뭡니까? 확률 변수 x라고. 이 규칙이죠. 함수 규칙입니다. 규칙이죠. 함수 규칙이 뭐냐니까, 두 개를 던지니까 두 개의 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자, 수들의 집합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차가 되니까, 차가 뭐가 됩니까? 1 빼기 1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1 빼기 2 하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대충 이제 나오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그 규칙에서 나오는 치역이죠. 치역, 좀 치역이죠, 치역.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0, 1, 2, 3, 4, 5가 되겠죠. 여기 바로 0, 1, 2, 3, 4, 5에서 이게 바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0이 되는 경우는 한번 볼까요? x가 0이 되는 경우는 규칙이 뭐랬죠? 차가 0이니까 1, 1, 2, 3, 3, 4, 4, 5, 6, 6에서 6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차가 이제 1 나오는 거죠. 차가 1 나오는 경우에서 여기 확률 변수입니다. 요걸 구해야지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죠. 1, 2, 2, 3, 3, 4, 4, 5, 5, 6, 6, 5, 5, 4, 4, 3, 3, 2, 1에서 총 1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인 경우도, 자, 그 차가 2인 경우죠. 1, 3, 2, 4, 3, 5, 4, 6, 6, 4, 5, 3, 4, 2, 3, 2 해가지고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 3이 나오는 경우는 1, 4, 2, 5, 3, 6, 6, 3, 5, 2, 4, 1에서 6가지. 그 다음에 4인 경우가 1, 5, 2, 6, 6, 2, 5, 1에서 4가지가 나오고, 차가 5만큼 벌어지는 경우죠. 1, 6, 6에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죠?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그죠? 그림이 복잡해서 말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확률 분포는, 저기 이제 확률 분포, 저 뭡니까?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제 확률들로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니까 확률 함수는, 자, 요것들은 이제, 그죠? 확률 함수가 되겠죠. 확률 함수는, 자, x가 뭡니까? 확률 변수 0이 될 거는 전체 6개라 그랬죠? 36분의 6, 1인 경우는 36분의 10, 2인 경우는 36분의 8, 3인 경우는 36분의 6, 4인 경우는 36분의 4, 5인 경우는 36분의 2 해가지고, 그죠? 여기 바로 뭡니까?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되고 표를 이렇게 그린 게 이제 확률 분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함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좀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잡았다 생각하고 이제 일반화된 이론을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아주 좋은 뭡니까? 예를 통해서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죠?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그 개념이 이해가 쉽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갑니다. 자, 이 확률 변수 금방 이야기했죠? 앞에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 이제 뭔지 알겠죠?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 보내주는 함수의 규칙이라고 그랬죠? 머리에서 뭐를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게 하는 개수라든지 앞면에 나오는 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올릴 때 이 확률 변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죠 한자니까 뭐 이산은 자료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산이라는 말은 자료가 뭡니까? 떨어져 있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 확률 변수가 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 뭡니까? 연속 함수라는 얘기죠. 연속 함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서 뭡니까? 실수로 가는 연속 함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뭐 떨어지는 경우 아까 전에 우리가 동전이라든 주사위는 뭡니까? 자료가 다 떨어져 있었죠. 1, 2 이렇게 그죠? 그런 경우 다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하고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되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아까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치역이라 그랬죠. 그 치역의 값의 개수가 유한인 경우이죠. 즉 유한인 경우는 떨어지다는 얘기죠.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값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무한인 경우이죠. 이런 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쭉 되게 돼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치역이 있죠. 그 x의 뭐가 됩니까? 이 샘플의 이 확률 변수죠. 이 뭐가 됩니까? 뭐 0, 1, 2처럼 요렇게 개수가 그죠? 유한계죠. 유한계일 때 요걸 갖다 뭐라 합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죠. 요 x 함수값입니다. 여기 s가 표본 공간입니다. 요거 우리 앞에 했죠. 그죠?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여기 치역이라 그랬죠. 치역이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그죠? 치역 아닙니까? 그죠? x에 뭐가 됩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의 치역이 뭡니까? 요렇다는 얘기죠. 5가 되는 거. 요건 유한계니까 이 확률 변수는 이산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에 뭐가 됩니까? 요 값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이 뭡니까? 밑에 있네, 그죠? 이 값들이 0에서 뭡니까? 20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죠? 연속적인 자료 안에 포함되는, 정말해서 0, 1, 2에서 떨어진 자료가 아니라 0에서 20 사이 연속적인 자료로 포함되는 요걸 갖다, 그죠?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 보겠습니다. 자, 이산 자료인 것은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오는 눈수 앞에 많이 했죠.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오는 눈수는 뭐가 됩니까? 1, 2, 3, 4, 5, 6이죠. 그래서 요거는 막 확률 변수 여러 적기도 하고 우리 수학적으로는 뭡니까? x의 표면 공간이 s니까 그죠? 요거 이제 지역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수학적인 이야기니까 잊어버리고 확률 변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자료가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고용한 종합의 수가 뭡니까?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더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뭐가 됩니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뭡니까? 0, 1, 2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자료가 뭡니까? 이렇게 유한계로 나올 때를 이산 확률 변수를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x값을 확률 변수를 우리가 잘 앞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잘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휴대폰 건전지의 사용 시간 그러니까 휴대폰 건전지 사용 시간을 해버리면 뭡니까?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그 사이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0에서 만약에 18시간까지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뭐가 됩니까? 연속 자료가 되겠죠. 학생들의 몸무게도 35에서 120인데 이거는 조금 그죠? 판단하기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아마 이렇습니다. 30하고 120 사이에 이 학생들의 몸무게가 그죠? 이상계일 그보다는 그죠? 연속적이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지 모릅니까? 그죠? 35 만약에 학생들이 100명 같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산 확률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그 개수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무한이라 두면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라 정해지면은 이게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학생들의 몸무게를 해버리면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에서 120까지의 모든 그 숫자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연속 확률 변수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달 생활비도 뭡니까?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2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좀 그죠 자료가 그죠 이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학생들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3만에서 25만 원까지 그죠 연속적인 자료로 두는 것이 그죠 더 객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요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잘 구분했으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산 확률 분포 이제 분포는 뭐 있죠? 확률이 나오죠. 이 확률 분포는 뭡니까? 이제 요거는 뭡니까? 확률 함수가 나오죠. 확률 함수. 확률 함수가 나오고 이 확률 함수는 뭡니까? 표로 표시한 것이 바로 거기 만약에 자료가 이산 같으면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인 같으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함수가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이 확률 함수도 두 가지로 이산인 경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확률 함수도 자료가 이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산인 경우는 뭡니까? P에 이렇게 많이 적고 연속인 경우는 뭡니까? 뭐 PDF 확률 밀도 함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F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구분해 둘 것이 맨 처음에 출발이 뭡니까?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이제 뭔지 알죠? 표본 공간으로부터 어떤 실수로 그다음 실수의 어떤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규칙이 바로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 규칙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그 치역이 확률 변수 나오는 종류가 이산이면 이산 확률 변수, 연속적인 자료면 연속 확률 변수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함수가 뭔지 알죠? 이거 아닙니까? 확률 함수. 여기서 말하면은 자 여기서 말하면 여기 확률 함수 아닙니까? 이 확률 함수가 이 자료 있죠? 이 함수가 뭡니까? 이산이면은 이산 확률 함수. 요 자료가 연속이면은 연속 확률 함수. 그죠?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변수가 이산이냐 연속에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2차시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5주차죠. 5주차 2차시. 2차시에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